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사회학 임란희 교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스포츠 사회학이란 무엇인가, 또한 그 스포츠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유사 개념인 스포츠, 놀이,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놀이와 게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그 스포츠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기로 했죠. 자, 스포츠가 그래서 놀이나 게임과 다른 점은 지난 시간에 제도화된 규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체의 움직임을 수반하고 탁월성, 즉 경쟁을 추구하는 게 스포츠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구트만이라는 학자가 근대 스포츠가 고대 또는 중세의 스포츠와 다른 특징을 다음에 7가지로 설명을 해드렸다 해서 세속화, 평등화, 전문화, 합리화, 관료화, 수량화, 기록지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다음 지금 하나하나 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속화는 무엇인가? 세속화는 고대 올림픽이나 제천 행사는 굉장히 성스러움을 중요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이며 종교적인 색채가 강했어요. 고대 올림픽에서는. 그렇지만 근대 스포츠는 어떤가요? 자, 스포츠가 종교적인 색채가 있나요, 지금?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근대 스포츠는 즐거움, 건강, 혹은 경제적 이득, 명예 등 세속적인 욕구 충족을 추구하는 성격이 조금 더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세속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이제 확대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평등화는 고대에는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었고 귀족 또는 성인 남자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근대 스포츠는 어떤가요?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도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어졌고 평등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게임 규칙이라든가 체급 경기에 체급별로 하게 되는 체급 경기, 참가자가 성취할 수 있는 지위, 경쟁 조건 등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전문화는 스포츠를 전문으로 하는 프로 선수와 역할 분담에 따른 포지션별 그 전문 선수가 등장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전문화가 더욱더 세분화되겠죠. 그 다음에 합리화는 원시 스포츠의 규칙은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제한받고 규제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근대 스포츠의 규칙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제정이 되었고 참가자들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관계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점차 이제 합리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 관료화라는 것은 대규모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로마 시대부터 이게 유지되어 왔는데 근대 스포츠로 오면서 이게 더욱더 강조되기 시작하고 조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포츠들이 체계화되면서 관료화는 더욱더 거대해지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포츠 규율이라든가 모든 그 규율이 엄격해지고 굉장히 조직화되고 있죠. 자, 이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량화는 고대 올림픽에서는 직접적인 경쟁에서 승리하면 우승한 선수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행하는 경기에서 이기면 우승자였던 거죠. 근대 스포츠에서는 어때요? 점수라든가 시간, 거리 이러한 것들 표준화되어 있고 측정 장비로 측정한 기록으로 이 선수를 평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화되어 있고 수량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이 컴퓨터 장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이 선수들의 0.01초조차도 정확하게 그 기록을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즉 선수의 기량을 수량화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스포츠에서는. 자, 그렇다면 이 기록 지향은 무엇일까요? 자, 이 기록 지향은 선수들의 기량을 수량화하는 데 성공하면서부터 경기에 참가한 다른 선수들을 이기는 것 외에 새로운 기록을 세우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수영 100m 기록이 누구입니다 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더라도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지금 현재 세계 기록 보유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그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라면은
나는 저 기록을 깨고 싶은 그런 욕망과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록을 계속 세우려고 하면서 더욱 노력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건에서 경기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다른 선수가 새로운 기록을 깨뜨리고 새로운 기록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이 기록 지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가지 세속화, 평등화, 전문화, 합리화, 관료화, 수량화, 기록 지향에 대해서 스포츠의 성격을 설명해드렸고,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놀이, 게임, 스포츠의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자, 그렇다면 스포츠의 개념 및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대사회에서 이 스포츠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상당히 깊숙이 파고들어 있죠. 그러한 사회 현상의 하나입니다. 신체의 움직임과 깊게 관련이 있고 정치, 경제, 교육, 복지,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제도와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스포츠입니다. 자, 그래서 이 19세기 이후에 스포츠라는 용어가 국제화되었습니다. 스포츠의 개념을 한마디로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아래에 적혀져 있는 다음의 3가지의 용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각 사회나 개인의 간섭적으로 하는 스포츠, 두 번째 경기로서 하는 운동, 세 번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하는 운동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각 사회나 개인이 간섭적으로 하는 이 스포츠는 무엇일까요? 자, 과거 영국에서 스포츠는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내용의 범위도 규정되지 않은 채 상당히 넓은 뜻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또한 신사와 스포츠맨을 같은 의미로 생각할 정도로 이 스포츠가 특정 계층의 생활과 깊은 관련을 가져왔고, 그다음에 스포츠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도 이 영국의 스포츠를 모방했고 각기 자기 나라의 사회 특성이나 기후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사회에서도 개인에 따라서 이 받아들이는 자세는 상당히 다른데 사람에 따라서 스포츠를 즐기는 운동이라든가 경쟁, 우수한 선수의 경기, 프로의 경기, 야외 활동 중에서도 어느 하나에 강조점을 두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스포츠는 사회나 개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적용의 범위나 강조점이 다릅니다. 또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사회나 개인이 관습적으로 하는 스포츠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 두 번째 이 경기로서 하는 운동은 무엇일까요? 스포츠가 국제적으로 보급되고 국제적 교류도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국제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를 경쟁 또는 투기로서 하는 운동, 그러니까 즉 아군적 성격의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아군적인 성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서로 대립되는 원칙들을 세워서 벌리는 논쟁을 아곤이라고 하는데 이 스포츠가 즉 아곤적인 성격의 운동이라는 사고방식이 일반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곤의 원동력은 어떤 분야에서 자기의 우수함을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또는 욕구이고 그것을 실증하기 위해서는 평등한 조건으로 다른 개인이나 팀과 경쟁하거나 혹은 자연의 장애의 도전을 극복해야 되는 게 이 경기로서 하는 운동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일 텐데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하는 운동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 사회가 점차 도시화, 공업화, 그리고 기술 혁신과 생활이 기계화가 되면서 자유시간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시간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즉 여가시간이 많아지는 이런 특색으로 이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운동의 중요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대중화를 촉진하는 이 정책을 취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포츠를 권장하고 운동을 모든 국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도 많이 벌이고 있죠. 이와 동시에 스포츠를 아곤적 성격, 아까 말씀드렸죠. 경쟁적인 이 아곤적 성격의 운동으로 국한하지 않고 그러니까 경쟁하지 말고 현대사회에 유익한 각종 운동을 모두 포함하는 말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는 이 법에서 체육이라 함은 운동, 경기, 유희,
야외 운동 등 신체적 활동으로서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을 위해서 운동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운동이 건강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교육적 기능도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운동이 거의 자유시간에 자발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많은 운동을 그 즐김과 동시에 건강과 기타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 기타라는 점에서 운동이 그 현대적 기능을 중요시하는 방식인데 그 기타적인 내용이 교육적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통해서 규칙을 배우고 규율을 배우고 경쟁을 배우게 되는 그리고 혹은 협동과 단결이라는 교육도 이 스포츠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스포츠의 개념, 각 사회나 개인이 간접적으로 하는 스포츠다. 경기로서 하는 운동이다. 건강의 유지 또는 증진을 위해서 하는 운동의 개념이다. 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또 스포츠의 개념과 변천이 박스로 돼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가 라틴어로 그 오락, 위안, 즐거움에서 유래한 스포츠. 그래서 처음에는 디스포테어, 그리고 디스포테어 해서 오락, 위안, 즐거움에서 유래됐는데 본래의 일에서 마음을 다른 곳으로 나르다라는 스포츠의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13세기에는 영어 디스포트, 놀다에서 스포츠로 변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14세기에 오면서 도시민과 노동자들이 직업에서 잠시 벗어나서 기분 전환을 하는 행위로 표현하는 스포츠는 신체 활동과 게임, 놀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신체 활동 혹은 운동 경기로 이해가 되면 되겠고, 따라서 이것들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스포츠는 기본적 성격이 놀이로서 경쟁적인 요소가 따라야 하는 계획된 신체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스포츠의 개념을 다시 정의를 해드리자면 다시 스포츠는 기본적 놀이 성격에서 경쟁적 요소가 따라야 하는 계획된 신체 활동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스포츠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를 분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스포츠 활동의 동기나 목적에 따른 분류. 두 번째, 스포츠 활동의 목표에 따른 분류. 세 번째, 스포츠 활동의 기능에 의한 분류입니다. 자, 직업으로서의 스포츠는 첫 번째, 스포츠 활동의 동기나 목적에 따른 분류는 직업으로서의 스포츠는 스포츠가 아니라는 사고방식도 있습니다. 자, 왜? 돈을 벌어야 되는 내 생계에 꼭 필요한 운동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분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 직업 스포츠를 스포츠의 한 범주로서 인정하는 것이 보편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업으로서 하는 것을 플레이어의 태도일 뿐 스포츠의 기본적 조건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스포츠는 아마추어와 프로페셔널 외에도 그 중간 영역인 세미 프로페셔널 등 이 세 가지로 분류도 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스포츠 활동의 목표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이것은 스포츠는 자기 또는 자기 팀의 실력으로 상대와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혹은 자연장애에 도전해서 이것을 극복하는 결과를 실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대에 어떻게 도전하는가에 따라서 운동의 성격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세 번째 스포츠 활동의 기능에 의한 분류입니다. 자, 이 스포츠의 그러니까 종목은 매우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요즘에는 뉴 스포츠까지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스포츠의 종목을 셀 수 없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 종목에서도 이 챔피언에서 어린아이까지 폭넓게 즐길 수가 있는데 자유시간이 늘어나고 운동 부족에 고민하는 현대인에게는 이 스포츠의 기능이 점차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활동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하는 학교 스포츠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레저 시간에 하는 레저 타임 스포츠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챔피언십을 요구하니까 즉 이것은 운동선수들을 위한 스포츠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정리하자면 스포츠 활동 기능에 따른 분류는 학교 스포츠, 그다음에 레저 스포츠, 그다음에 운동, 챔피언 스포츠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포츠의 분류까지 수업을 오늘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3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